2025년 10월 29일 오후 5시 18분 경주 국립박물관. 저는 미국 재무부 통상 담당관입니다. 기십년 경력, 200건 협상 승률 98%, 72시간 최후 통첩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한국은 무릎 꿇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3시간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연 200억 달러 한도, 외환 안전장치, 5대5 수익 배분. 우리가 원한 건 현금이었는데 그들이 내놓은 건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합리적 제안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약소국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부터 한미 관세 협상 3시간 반전의 충격 시와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재무부 통상협상국 수석 담당관 마이클 존슨입니다. 1987년생,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 재무부 20년 경력, 멕시코, 캐나다, 일본, EU. 제가 주도한 협상은 203건, 승률은 98%입니다. 워싱턴에서 제 이름은 곧 승리였습니다. 2025년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됐습니다. 상호관세 15%,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완벽한 승리였죠. 한국이 드디어 항복했군.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인 나라입니다. 대미 수출이 막히면 경제가 흔들리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K 스트리트 레스토랑. 재무부 고위직들이 모였습니다. 일본도 굴복했고 한국도 굴복했어. 다음은 인도네시아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술은 효과적이야. 8월 5일 세부 조율 첫 회의. 화상회의실에 한국 측 협상단이 나타났습니다. 정책실장, 외교부 통상 담당, 재정 전문가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7월에 합의한 3,500억 달러. 이제 집행 방식만 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현금으로 일시 납입하시면 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시 납입이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입니다. 그중 85%를 단번에 지불하라는 겁니까? 합의는 이미 됐습니다. 이행만 남았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한국 측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35분 만에 끝났어요. 화면이 꺼진 후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2주 안에 뵙기 들겠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연 250억 달러씩 8년 분할. 한국도 따라올 겁니다. 8월 19일 두 번째 회의.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가 전제입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200억? 그럼 10년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투자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점이면 상대는 초조해합니다. 양보를 타진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9월 3일 세 번째 회의. 한국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연 200억 달러. 외환 안전장치. 상업적 합리성. 저는 회의록을 덮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한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한국 측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협상 전망 교착 상태, 압박 강화 필요.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APC 전에 결론 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한 달간 한국과의 접촉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먼저 연락할 거라 생각했죠. 시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10월 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부당하다고 응답. 정부 대응 적절하다 61.9%. 저는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국민은 반대하는데 정부는 결국 수용할 겁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10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한국 압박 일색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개 압박을 가했습니다.
APC 전에 무조건 합의할 겁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29일 정상회담에서 타결되겠네요. 한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2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한국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합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재앙? 이미 자동차 관세 25%인데 뭘 더 잃겠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10월 27일 APC 이틀 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협상 전망 29일 최종 양보 예상.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29일 경주에서 마무리 짓죠.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경주행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간 버텼지만 결국 무릎 꿇을 거야. 역사가 증명하잖아. 약소국은 강대국을 이길 수 없어. 저는 확신에 차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10월 27일 밤 10시 워싱턴 덜레스 공항. 에어포스 원 탑승 전 저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과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여전히 연 200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양보할 겁니다. 근거는 자동차 관세 25%가 3개월째 유지 중입니다. 현대차, 기아 주가가 8월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한국 경제계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제 경력에 또 한 줄이 추가되겠군. 204번째 승리. 10월 28일 오전 7시 인천 경유 김해공항 도착. 경호 차량이 경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오늘 밤 실무 접촉 가능성. 대통령실 최선을 다해 협상 중. 제게 빠른 타결 희망.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주 힐튼 호텔 체크인. 객실에 짐을 풀자마자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실무 사전 접촉이 가능하겠습니까? 드디어 움직이는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소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 준비 회의. 미국 측 실무진 5명이 모였습니다. 재무부, 통상대표부, 국무부, 백악관 경제팀. 한국이 먼저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양보 신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건은 연 250억 달러. 일본과 동일.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호텔 비즈니스 센터. 한국 측 협상단이 들어왔습니다. 정책실장, 재정 담당, 외교 담당. 총 4명. 악수, 인사, 착석.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우리는 이행 의지가 확실합니다. 다만 구조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구조요? 현금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주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 제안은 이미 9월에 들었습니다. 우리 답변도 이미 드렸죠. 연 250억 달러, 일본과 동일 조건입니다. 존슨 담당관님. 실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도 다르죠.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한국은 4,1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일시에 집행하면 외환 시장이 붕괴합니다. 그건 한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손해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연 200억 달러면 외환 시장이 감당 가능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이 미국 인프라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상회담 전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한국 측이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이 양보한 게 아니라 똑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압박이 부족한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긴급 화상회의. 워싱턴 재무부와 연결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긴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게 하십시오. 내일 회담에서 결론 내야 합니다.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오후 7시 트럼프 대통령 도착. 에어포스 원이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한국 입장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회담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압박하시면 굴복할 겁니다. 확신하나? 20년 경력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좋아. 내일 끝내자. 밤 10시, 호텔 객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국은 결국 양보할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내일 정상회담, 최선을 다해 협상.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국 양보한다는 의미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은 양보가 아닌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10월 29일 오전 7시, 경주 힐튼 호텔 조식 레스토랑.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정상회담. 3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제 옆 테이블에 미국 재무장관이 앉았습니다. 오늘 마무리됩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갑작스러운 연락. 한국 측 실무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상회담 전, 한 번 더 실무 조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접촉을 요청하는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다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국립경주박물관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40분, 박물관 도착. 경호가 삼엄했습니다. 오후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협상단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책실장, 재정 담당, 통상 담당.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제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표지에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이행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투자 구조 현금 2천억 달러 마스가 1,500억 달러. 여기까진 어제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세부 조건.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 집행기간 10년. 외환시장 안정성 검토 후 집행.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 Commercial Rationality. 원리금 보장 프로젝트만 투자. 한미 공동협의체 사전 승인 필수. 프로젝트 수익률 연 5% 이상 보장. 저는 정책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공동협의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과 미국이 함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한국이 거부권을 갖는 겁니까? 거부권이 아닙니다. 협의권입니다. 양국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만 진행하자는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외환시장 안전장치, 환율 급등 시 투자 금액 조정 가능, 외환 보유액 3,500억 달러 이하 시 집행 연기 가능, 분기별 외환시장 영향평가?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율 급등 시 조정 가능? 그럼 올해 200억 달러 약속했다가 100억만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면 미국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는 맞았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손실보전 구조. 프로젝트 A 손실 발생 시 프로젝트 B, C 이익으로 상쇄.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 리스크 관리. 개별 프로젝트 실패가 전체 투자에 영향 없음. 이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펀드 운용 방식입니다. 2천억 달러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는 겁니다. 한국 측 재정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수익 배분. 원금 회수 전 한미 5대5. 20년 내 원금 미회수 시 한국 유리하게 재조정. 수익은 분기별 정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천억 달러, 연 5% 수익률. 매년 100억 달러 수익. 5대5면 한국이 50억씩 가져갑니다. 10년이면 500억, 20년이면 1,000억. 원금의 절반을 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 한국 조선업체 주도 추진. 미국 정부.
한국 기업 우선 선정,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선박 금융장기 대출 방식.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정책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얻는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정책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존슨 담당관님, 미국이 원하는 건 3,500억 달러 투자입니다. 우리는 그 금액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도 손해입니다. 우리는 윈윈 구조를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정상회담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검토는 이미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9월부터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책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무장관과 상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럼 거부해야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오, 긴급 미국 측 회의, 재무장관, 통상대표부, 백악관 경제팀이 모였습니다. 한국 제안을 검토했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외환 안전장치, 손실보전, 공동협의체, 5대5 수익 배분. 모든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부하면 협상이 깨집니다.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실무회의가 끝나고 1시간 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들고 온 서류 뭉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환 안전장치, 공동협의체, 손실보전, 5대5 수익 배분. 모든 조건이 정교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존슨, 트럼프 대통령께 브리핑 준비하세요. 30분 뒤 대통령 스위트룸에서 최종 조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요약해야 했습니다. 30분 뒤 대통령 스위트룸. 트럼프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통상대표부,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함께였습니다. 한국 입장을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세부 이해안을 제시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 현금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 한도로 10년 분할입니다.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조정 가능? 그럼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닙니다. 총액은 보장됩니다. 다만 시기를 유연하게 하자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입니다. 한 번에 3,500억을 내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도 투자금을 못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조선업체가 주도하고 미국 조선업재건에 투입됩니다. 한국 조선업체가 주도한다고? 우리 돈으로? 형식상 투자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는 거지? 통상대표부 대표가 답했습니다. 조선업 부활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5대5입니다. 일본은 7대3이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 250억씩 8년입니다. 한국은 연 200억씩 10년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방안이 조응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조건을 거부하면 협상이 깨집니다. 자동차 관세 25% 유지되고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받아들이면 3,500억 달러 투자는 확보됩니다. 다만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초, 1분. 긴 침묵이었습니다. 좋아. 받아들이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세요. 자동차 관세 인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터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1시간 뒤 국립경주박물관. 저는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경호 차량이 앞뒤로 움직였죠. 제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승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0년 경력인데 모르겠다고요? 이런 협상은 처음입니다. 차가 박물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회담장 복도. 한국 측 협상단이 보였습니다. 정책실장, 안보실장, 외교 담당자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지도 긴장하지도 않았어요. 정책실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군. 몇 분 뒤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실무진들이 뒤편에 자리했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회담은 제가 경험한 203건의 협상과는 다를 거라는 걸.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은 3개월간 침묵했지만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외환 안전장치, 공동협의체, 손실보전, 5대 5 배분, 마스가 프로젝트. 모든 조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회담이 시작되고 10분 뒤 양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차례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7월에 합의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이제 이행만 남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이행 방식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현금 2,000억과 조선업 협력 1,500억으로 나누겠습니다. 현금은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집행합니다. 200억? 일본은 250억입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4,100억 달러입니다.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연 200억 달러면 10년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측 외환 시장 안정성 논리로 설득 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제조업, 일자리. 미국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책실장이 서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에 투입합니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 재건을 주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고? 네. 한국은 세계 조선업 점유율 40%를 차지합니다. 그 기술을 미국에 이전합니다. 미국 조선업이 부활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합의 즉시 착수 가능합니다. 한국조선 3사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미국 제조업 부활, 즉각적인 성과. 몇 분 뒤 수익 배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투자 수익은 어떻게 나눕니까? 5대5를 제안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7대 3입니다. 왜 한국은 5대5입니까? 한국이 더 큰 리스크를 집니다. 정책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연 250억씩 8년, 총 2,000억입니다. 한국은 현금 2,000억에 마스가 1,500억까지 총 3,500억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직접 사업을 운영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재무장관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논리가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5대5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측이 집중했습니다. 관세 인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부터입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출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30분 뒤 세부 조건 조율. 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 보유액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대표부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액은 보장합니다. 다만 시기를 유연하게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외환 보유액이 3,5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10% 이상 급등할 경우입니다. 재무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리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추가하십시오.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외환 안전장치 합의. 잠시 뒤 프로젝트 선정 논의.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는 한미공동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겠습니다. 공동협의체. 그럼 한국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거부권이 아닙니다. 협의권입니다. 양국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만 진행하자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왜 투자합니까? 미국도 손해고 한국도 손해입니다. 서로를 위한 장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1시간 뒤 관세 인하 조건 확정.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일본, EU와 동일합니다. 통상대표부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측이 물었습니다.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애국 대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담 시작 후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양국이 주고받는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양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구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연 200억, 외환 안전장치, 공동협의체, 5대 5배분, 마스가 한국 주도, 모든 조건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년 경력, 203건 협상. 그 어떤 협상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협상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협상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잠시 뒤 양국 대통령이 회담장을 나갔습니다. 이제 실무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도 자리를 지켰죠. 이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정책실장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항목별로 확인하시죠. 저도 노트북을 켰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회담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투자 총액 및 구조.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현금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 집행기간 10년,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정 가능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 3,500억 달러 이하 또는 원달러 환율 전월 대비 10% 이상 급등 시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30분 뒤 두 번째 항목, 상업적 합리성 원칙, 원리금 보장 프로젝트만 투자, 한미 공동협의체 승인 필요. 정책실장이 타이핑했습니다. 공동협의체 구성은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5명, 미국 측 5명, 재정 전문가, 산업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분기별 회의, 의결 방식은 양측 과반 찬성, 양국 모두 동의해야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공동협의체, 양국 거부권 사실상 보유. 재무장관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프로젝트에 왜 투자합니까?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1시간 뒤 세 번째 항목, 수익 배분. 원금 회수 전 5대 5점, 20년 내 원금 미회수 시 한국 유리하게 재조정. 재조정 기준은 통상대표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20년 후 원금 회수율이 80% 미만이면 수익 배분을 6대 4로 조정합니다. 한국이 60%. 한국 측 재정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20년간 5대 5로 배분받았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후 조정은 합리적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20년간 연평균 수익 100억 달러,
5대5면 미국이 1,000억 달러 수익, 원금 2,000억 중 절반을 이미 회수한 셈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무장관이 승인했습니다. 잠시 뒤 네 번째 항목,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조선업체 주도, 미국 정부, 한국 기업 우선 선정 및 한국인 매니저 채용. 구체적인 비율은 제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의 6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수주하도록 노력합니다. 매니저급 인력의 40% 이상을 한국인으로 채용합니다. 노력한다는 게 애매합니다. 보장입니까? 법적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MOU에 명시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합니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통상대표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반 뒤, 다섯 번째 항목, 관세 인하, 자동차 및 부품 25%에서 15%로 인하,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의약품, 목재 최애국 대우, 시행 시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정책실장이 답했습니다. 법안 제출은 언제입니까? 11월 중순 목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11월부터 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25억 달러 절감 효과. 한국은 이미 계산했을 겁니다. 30분 뒤, 최종 검토. 양측 실무진이 작성된 문서를 읽었습니다. A4 용지 23장. 모든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투자 구조, 외환 안전장치, 공동협의체, 손실보전, 수익 배분, 마스가 프로젝트, 관세 인하, 모든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없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양국 장관이 서명하겠습니다. 잠시 뒤 서명식. 미국 재무장관과 한국 산업부 장관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이 악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안도의 한숨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과를 예상했으니까요. 서명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정책실장과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존슨 담당관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20년 경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협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당신들은 3개월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약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준비하고 있었죠. 정책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외환 안전장치, 손실보전, 공동협의체 5대 5배분. 모든 조건이 논리적이어야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압박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단결했고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정책실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203건의 협상을 이겼습니다. 오늘은 204번째인데 이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책실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양국 모두 이긴 겁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습니다. 합의 내용 전송 부탁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3장짜리 문서.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국 후 브리핑 예정.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가였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2시간 뒤 경주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 특별 만찬장이었습니다. 양국 대표단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원탁 테이블, 샹들리에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 코스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미국 측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이 맞은편에 보였죠.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통역관이 중간에 자리했죠. 한국 대통령이 먼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입니다. 박수.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딜을 만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미국 일자리 창출, 조선업 부활. 이것이 바로 윈윈입니다.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합리적인 제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 우리가 압박했지만 결국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불고기, 잡채, 전복 요리가 나왔습니다. 서양식 스테이크와 와인도 함께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고기를 맛봤습니다. 맛있군요. 한국 음식은 항상 훌륭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합의도 이 음식처럼 양국 모두에게 좋은 맛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30분 뒤 만찬 중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역 협상을 거의 타결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합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인프라를 재건하고 조선업을 부활시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이 미국으로 옵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박수. 그리고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춥니다. 공정한 경쟁입니다. 더 큰 박수. 저는 한국 측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과 실무진이 합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협상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한국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합리성, 리스크 관리,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신중하게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집으로 봤습니다.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1시간 뒤 만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웃었습니다.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담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합의도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뒤 기자 브리핑.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정책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투자. 현금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집행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체가 주도합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애국 대우를 받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외환시장 충격은 없습니까? 연 200억 달러는 우리 외환시장이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장치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요구하면 재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협의체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익 배분은 5대5입니다. 공정한 배분입니다.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은 7대3인데요. 한국은 일본과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사업도 주도합니다. 정책실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질문에 대비했습니다. 답변이 명확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나갔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통상대표부 담당자가 앉았습니다. 존슨, 이게 우리 승리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조건으로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이겼다고 봐야겠죠. 그런 협상이 가능합니까? 오늘 봤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신중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조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203번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204번째는 승리인지 패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3시간 뒤, 밤 11시쯤. 저는 호텔 객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워싱턴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최종 보고서. 그리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국의 승리.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승리.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3,500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천년 고도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존슨, 보고서는 작성 중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구조로 합의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긴 겁니다. 투자금을 받았으니까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년 경력, 203건 승리. 그런데 204번째는 승리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미양국은 10월 29일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단. 투자는 현금 2,000억 달러와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은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집행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장치, 공동협의체, 손실보전구조 5대5, 수익 배분 등 포괄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이 문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입력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네 번째 문단. 한국은 3개월간의 협상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 모든 조건이 논리적으로 설계됐으며 미국 측이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이건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문장 아닌가?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지웠다가 다시 입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평가 미국은 투자금을 확보했다. 한국은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양측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평가일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복귀했습니다. 오전, 한국 측의 세부 이행안. 저는 그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오,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리핑. 우리는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후, 정상회담. 한국 대통령은 차분했습니다. 모든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실무협상. 23장짜리 문서. 한 줄 한 줄이 정교했습니다. 밤, 만찬.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말.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결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7월 합의 이후 3개월. 그들은 침묵했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그들은 그걸 시간 벌기로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 오히려 한국 국민을 단결시켰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한국은 다른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협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상대가 약자의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강자의 조건으로 끝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 한국, 전략적 투자 구조로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단순 현금 제공이 아닌 사업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는 투자가 아닌 전략적 진출이다. CNN 분석가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경주 첨성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천년을 견뎌온 건축물. 한국도 그랬습니다. 압박을 견뎌내고 자신들의 방식을 관철시켰습니다. 새벽 1시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향후 과제 한국과의 협상 시 그들의 장기 전략을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 문서를 최종 저장하고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정책실장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논리적이어야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들은 맞았습니다. 저는 203건의 협상에서 이겼습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조건을 관철시키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오늘 204번째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이겼고 한국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협상 테이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반대편이었습니다. 한국 측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협상관으로서 꿈속에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시 납입하십시오. 한국 측 제가 답했습니다. 연 200억 달러 한도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협상을 지속하죠. 꿈속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설계한 테이블에 앉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새벽 6시 눈을 떴습니다. 경주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샤워하고 짐을 쌌습니다.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의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204번째 협상에서